합의금이란 상호간 합의를 하기 위해 주는 돈을 말합니다. 고소까지 가면 서로 힘들어지고 내가 더 불리하니 이 돈 받고 끝내자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주는 돈을 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의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100만 원, 500만 원, 혹은 1000단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합의금으로만 무려 475억 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칼렛 요한슨인데 이 배우는 어쩌다 이런 어마무시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던 걸까요? 액션 히어로 영화, SF물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블의 대표 영화 어벤져스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등 듣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히어로들이 출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붉은 머리로 휘날리며 섹시함과 터프함을 한껏 뽐낸 블랙 위도우는 특히나 스파이 출신이라는 매력적인 설정과 캡틴 아메리카와 상반되는 모습으로 등장 때마다 강력한 인상을 심어줘 엄청난 인기 캐릭터인데요. 마블 히어로들이 인기를 끄는 데는 탄탄한 각본, 화려한 액션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배우들의 찰떡 같은 역할 수고화력 때문입니다. 아이언맨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 그 외에도 마크 러팔로, 크리스 햄스위스 등 이름만 들어도 절로 마블의 캐릭터가 떠오르는 배우들인데요. 스칼렛 요한슨 또한 검증된 연기력으로 믿고 보는 블랙 위도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어마어마한 팬덤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37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아역 배우 출신이라 데뷔 연도는 1994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대배우인데요. 출연작도 70개에 다다를 정도로 헐리우드 국민 배우라 할 수 있죠. 스칼렛 요한슨의 첫 데뷔는 드라마도 광고도 아닌 연극이기에 탄탄한 연기 기초부터 쌓을 수 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스칼렛 요한슨은 배우를 하게 된 계기도 특별한데요. 처음부터 연기에 관심 있던 게 아니라 오빠가 에이전시에 캐스팅된 것을 보고 나도 오빠 따라서 배우 할래라는 지기 어린 어린아이의 열정과 욕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졸라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스칼렛은 알치고 꽤나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 광고 오디션에서 꽤 많이 광탈했지만 영화 오디션에서는 열띤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배우는 연기력뿐 아니라 비주얼, 목소리,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태생부터 배우할 탈자였던 거죠. 10살의 나이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아역 배우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성숙한 연기를 선보이며 관계자들에게 특급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홀로 집에 3,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내니 다이어리, 루시, 스피릿 등 장르를 불문하고 무한한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헐리우드에 자리 잡은 스칼렛 요한슨? 그런 그녀에게 인생 캐릭터라 할 수 있는 블랙 위도우를 만나며 연기 인생의 제2막을 펼침과 동시에 소송 분쟁이라는 시끄러운 논란에 휩쓸렸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마블이 처음 생각했던 블랙 위도우는 스칼렛 요한슨이 아닌 다른 배우였다고 합니다. 다른 배우가 스케줄상의 이유로 고사하자 스칼렛에게 시나리오가 넘어간 건데요. 스칼렛 요한슨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은 사실 히어로 무비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추천으로 본 아이언맨이 너무 재밌었고 흥미가 생겨 마블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블랙 위도우 역할뿐 아니라 와스프, 패기 카터 등의 다른 캐릭터도 있었지만 블랙 위도우 역할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뜻을 표현하려고 찾아가는 당시부터 머리카락을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갔다던데 이런 배우라면 제작사 입장에서도 놓치기 아까울 것 같네요. 지금이야 마블, 어벤져스 하면 손꼽히는 액션 SF 영화지만 그 당시만 해도 히어로 영화 하면 다소 유치하고 뻔한 내용이라 대중들에게 큰 인기가 없던 상태였고 여성 히어로의 존재도 지금보다 희미했고 블랙 위도우 자체가 마블의 다른 히어로만큼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도 아니었기에 영화만 두고 봤을 때 블랙 위도우는 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로 이름을 날리던 스칼렛 요한슨이 유치한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도 아닌 조연금 역할로 나온다는 사실 자체로도 큰 이슈가 됐고 본인이 직접 배역을 따냈다는 걸로 더 큰 충격을 주었죠. 스칼렛 요한슨의 그런 결정은 사실 단순한 흥미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불륜녀,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는 역할에 갇힌 것 같아 좌절감을 느끼고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색다른 역할을 전환점으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마블 시리즈의 전성기와 블랙 위도우의 인기를 생각하면 스칼렛이 연기를 향해 끝없이 도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블이 성공한 건 이처럼 배우들의 연기 욕심도 있겠지만 디즈니의 인수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블의 대대적인 성공전인 2009년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4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는 히어로물이 이 정도의 인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디즈니는 마블 인수 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히어로 영화를 제작했고 그간 마블 만화의 세계와 캐릭터들을 망라한 마블 세계관 MCU를 만들어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어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벌어들인 돈만 22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20억 달러를 하나로 하면 무려 31조가 넘는 돈인데 글로벌 대기업은 정말 남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디즈니 CEO는 2009년 마블 인수 당시 마블 인수는 전략적 관점에서 완벽하다. 5,000개가 넘는 캐릭터를 보유한 보물상자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내겠다. 눈포부를 밝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렸네요. 그렇게 디즈니의 효자로 등극했던 마블. 너무 흥행과 성공에만 집중해서였을까요? 디즈니는 2021년 블랙 위도우 역할의 스칼렛 요한슨에게 고소를 당하고 맙니다. 혐의는 계약 위반이었는데요. 스칼렛 요한슨 측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평범하고 전통적인 극장 개봉 방식을 약속하며 만약 개봉 방식을 변경 시에는 상호 합의하기로 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담긴 메일을 디즈니와 스칼렛 요한슨 측이 주고받았으나 극장 개봉이 연기되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봉이 연기되며 스칼렛 측은 재협상을 요구했고 디즈니는 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갑자기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상영을 해버리는데요.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따끈따끈한 마블 신작을 단돈 30달러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극장이 아닌 디즈니 플러스로 블랙 위도우를 시청했죠. 이 결과 블랙 위도우의 박스오피스 낙폭은 67%의 높은 수치로 역대 마블 영화 중에서 최대를 기록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불법 다운로드된 영화 1위로 기록되며 엄청난 5점을 남기고 맙니다. 디즈니와 스칼렛의 계약 내용은 전통 극장 개봉만 하는 것, 개봉 방식이 바뀔 때는 상호간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명시가 있음에도 스칼렛과의 협의 없이 마음대로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개봉을 해버린 디즈니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2019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개봉 연도인 2019년 월트 디즈니 미디어는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를 오픈했고 디즈니 플러스의 홍보와 흥행을 위해 블랙 위도우를 동시 개봉해버렸다는 거죠. 덕분인지 아닌지 디즈니 플러스의 성공적 시작과 디즈니의 주가는 크게 끌어올랐지만 스칼렛 요한슨은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어겨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손해를 입었거든요. 바로 스칼렛 요한슨의 러닝 개런티 때문이죠. 스칼렛 요한슨은 극장 개봉 수익에 비례해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돼 있었고 동시 개봉 때문에 스칼렛이 입은 피해는 약 573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흥행 영화, 1000만 흥행 영화에 따라 배우들의 로열티, 러닝 개런티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유죠. 헐리우드는 한국보다 영화 시장이 훨씬 크고 인구, 즉 관객 수도 훨씬 많을 테니 개런티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개런티를 눈앞에서 놓쳤으니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디즈니 측은 이 소송은 이럴 만한 가치가 없다. 팬데믹의 영향 때문인데 이를 잔인하게 무시하다니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혀 시민들의 황당함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와의 동시개봉 정책은 스칼렛 요한슨이 벌어들인 2천만 달러 외추가 수익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디즈니 입장을 들은 시민들은 싸늘하게 식었고 계약상의 권리를 방어하려는 스칼렛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디즈니 입장에 단호히 반박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스칼렛 요한슨의 수입을 공개해버린 것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요. 개런티와 페이는 무척 예민한 만큼 디즈니가 신중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했거나 억울했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스칼렛 요한슨의 에이전시는 디즈니는 마치 스칼렛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처럼 언론 성명서에 그녀의 급여를 포함시켰습니다. 스칼렛은 예술가이자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자신 스스로와 모든 배우, 작가, 프로듀서, 마블 크리에이티브 팀이 10년 넘게 참여해 온 작업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소송은 디즈니가 계약 내용을 알면서도 스칼렛의 계약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며 디즈니는 의도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이익을 이전하여 그들의 새로운 계산식에서 스칼렛을 배제시켰습니다. 고 전했습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서 디즈니는 LA 상급 법원에 해당 소송을 중재 요청했지만 스칼렛 요한슨은 단칼에 거절했고, 디즈니는 팬데믹 상황 이후에 배우들과 계약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렛 요한슨과 개런티에 관련된 소송 논쟁이 오가는 중에 계약을 재설정한다는 건 재계약을 빌미로 스칼렛에게 압박을 주는 것, 혹은 반대로 스칼렛과 원만한 협의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스칼렛이 처음 디즈니를 고소한 건 2021년 7월, 디즈니가 계약 재설정 이야기를 꺼낸 건 8월,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난 9월 30일 디즈니와 스칼렛 고소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에 뜨게 됩니다. 모두 내용은 디즈니와 스칼렛은 합의를 맺었으며, 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4,000만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다였죠. 그러면서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와 합의하게 되어 기쁘고 지난 작업들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의 작업도 기대된다 고 밝혀 마블에서 블랙 위도우를 계속 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디즈니 회장 또한 마블 유니버스에 대한 스칼렛의 공헌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해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블과 디즈니 팬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영화 크루엘라로 강력한 연기를 보여줬던 엠마 스톤과 정글 크루즈의 에밀리 블런트도 디즈니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스칼렛 요한슨과 유사한 이유였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극장 개봉과 시간차 없이 영화가 공개되면서 박스오피스에 큰 낙폭을 겪으며 디즈니 플러스에서의 개봉이 박스오피스 흥행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대형 제작사와 대형 배우의 소송에 있어 시민들은 배우의 편에 섰고, 넷플릭스 CEO는 이 사태를 보며 우리의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재능은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OTT 플랫폼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회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배우들이 입을 피해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아닌가 싶네요. OTT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며 OTT를 둘러싼 제작사와 배우, 제작자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송까지 갈 정도로 기사화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 상징적이고 많은 의미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스칼렛을 보며 동료 배우들을 포함해 여러 영화 산업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스칼렛을 지지한 것도 급변하는 영화 산업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디즈니와 스칼렛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디즈니가 스칼렛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줬고 원만하게 끝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디즈니가 스칼렛 요한슨에게 475억 원의 합의금을 전달한 건 이번 고소를 계기로 다른 영화 계약서가 수정됐다는 점, 더 이상 디즈니의 영화가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개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노력과 이해득실 관계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한 많은 배우들을 디즈니 영화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